기후 위기는 들어봤는데 기후 정의, 그건 뭐죠? 자, 들리나요? 출석 체크해 볼게요. 태양이, 네, 민건이, 네, 다슬이. 네. 또다시 온라인 수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이다. 오늘 수업은 기후 정의에 대한 것이다. 기후 정의, 그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기후정의란 뭘 말하는 걸까요? 기후를 지키는 정의의 용사 같은 거 아닌가요? 인권이나 사회정의 이야기할 때 말하는 정의, 그런 거 아닐까요? 오, 둘 다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기후정의란 뭘까?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로부터 야기된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집단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받고 최악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많이 배출했지만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피해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요.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투발루,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된 방글라데시, 50도에 육박한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인도 등이 그런 나라죠. 선생님,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도 폭염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맞아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지구 전체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피해 크기는 나라마다 다르죠. 그럴 것 같아요. 우린 더우면 에어컨 있는 곳을 찾지만 에어컨이 없는 나라의 친구들은 그 더위를 그대로 견뎌야 하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탄소 배출 세계 1위는 중국, 세계 2위는 미국이다. 한국은 6억 1,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세계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는 키리바시와 투발루는 10만 톤 내외의 양을 배출하며 각각 207위, 211위를 기록하고 있다. 9위인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탄소 배출량이 약 6,000배도 넘게 차이가 난다. 6,000배나요? 아, 그래서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 수치만 들어도 너무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너무해요. 온실가스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배출했는데 피해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나라들이 입는다는 거니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냉혹했어요. 영국 자선단체 옥스팜은 2015년 자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75%가 가난한 나라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2019년 영국의 옥스팜에 따르면 세계의 부자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는 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 35억 명은 온실가스의 7%만 배출하고 있다. 다른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가장 부유한 사람 1%에 속하는 사람이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보다 무려 175배나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2019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내용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이 얼마나 더욱 심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고緯도에 위치한 추운 부자국가 14개국은 1인당 GDP가 평균 13% 증가한 반면 적도 부근에 있는 가난한 국가 18개국은 오히려 17에서 31% 감소했다. 지구온난화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보다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 GDP 격차는 약 25%나 더 벌어졌다. 온실가스는 홍수나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만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경제하고 밀접한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 시기에 오히려 성장했다는 것도 놀라워요. 네, 추운 나라들의 경우 기온이 오르면서 농업 생산률이 더 올라가 경제가 더 좋아진 거죠. 역설적이죠? 이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동시에 기후정의 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진한 녹색일수록 기후변화를 이용해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들이고요. 반대로 붉은색의 나라들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나라들이에요.
정말로 유럽이나 러시아, 캐나다처럼 추운 지역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나오네요. 아프리카 대륙이나 브라질, 인도 같은 나라는 피해가 크다고 나오고요. 다른 지도를 봐볼까요? 이 지도는 한 사람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을 표시한 건데요. 진한 갈색일수록 많이 배출한 나라예요. 이익을 본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한 게 많네요. 피해가 큰 나라들은 이산화탄소도 적게 배출했어요. 이 나라들이 억울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책임이 큰 나라들이 더 많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선생님, 이건 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의견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불평등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은 국가 간뿐만이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사망 위험은 가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8% 높았다. 이러한 사항은 다른 국가의 보고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9년에 발간된 유럽의 환경건강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요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소득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보다 5배나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서글퍼요. 가난한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건. 이런 표현이 맞는진 모르지만 꼭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것처럼 보여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온실가스 배출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피해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더더욱 기후정의를 실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기업 이야기예요. 기후정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해요. 온실가스 배출 12%. 2019년 철강 기업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한다. 단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후책무성 연구소는 1965년부터 누적된 온실가스의 양을 살펴보았을 때 전 세계 기업들 중 단 20개의 기업이 세계 온실가스의 3분의 1을 배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박! 오늘 무슨 충격 보고서 같은 걸 보는 느낌이에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괜히 기후정의 한 게 아니었네요. 네, 이처럼 불평등한 것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게 기후정의예요. 그래서 UN 파리 협약에서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한국도 책임이 있는 국가인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죠. 오늘 기후정의를 알게 된 만큼 정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기업하고 선진국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볼 거예요. 네, 우리 태양이와 지훈이만큼 정부와 기업이 자신들의 책임과 기후정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분명 더 좋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